딱 이것만 보면 끝! 오늘의 핵심 이슈를 전하는 이슈 오늘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123명 발생해 처음으로 5,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최고치인데요. 직전 최다였던 어제보다도 62명 증가한 72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부부와 지인 등 4명인데요.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정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그럼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이슈 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공포감이 좀 더 쉽게 확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오미크론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릴까요? 사실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구조는 분석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인체 세포 내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치명률이라든지 폐렴 등의 합병증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마도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어떤 바이러스는 침투력이 강한 대신에 치명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명력이 높은 대신에 전파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현재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인간의 세포에 결합될 수 있는 그 스파이크라고 하는 뾰족이 더 많기 때문에 전파력은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전파가 빨리 되는지 치명이 높은지는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실제로 오미크론으로 확정된 분들이 중증 환자로 얼마나 진행돼서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 3주 정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까지 조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호흡기 증상 같은 경우가 조금 경미하다. 그러면 일각에선 또 오미크론이 오히려 우세종이 되는 게 낫지 않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독일의 한 전문 과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델타 변이가 기존의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르다. 감염력은 빠르지만 실제로 치명률은 낮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실질적으로 중증으로 이완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나 만성관리 치료자에서 위중증이 나타나면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경험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변이 중에서 확산세가 빠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젊은 층이나 청소년층에서는 감기와 같이 지나갈 수 있지만 고령이나 만성관리 질환자의 분에서는 치명적인 합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국내에서도 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자 4명이 오늘 밤에 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우리가 좀 발표가 나기 전에 만약에 이후에 좀 방역 체계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아예 입국을 막는다든가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남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서 여행 제한 조치를 이미 네. 정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8개국 말씀을 좀 드리면 남아프리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렇죠. 레소토와 모잠비크, 보츠와나,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말라위, 짐바브웨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천 거주 40대 부부는 나이지리아에서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인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8개국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아공에서 시작됐다고 했지만 이미 5일 전에 네덜란드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국가를 봉쇄한다고 해서 과연 진짜 효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WHO 같은 경우는 국경 봉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각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혹시나 여행 제한 조치라든지 봉쇄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터놓고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변이에 대처해야 되는데 몇몇 국가에서 또는 인근 국가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막아버리면은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 40대 부부의 지금 건강 상태를 보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택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40대 지인과 아들이 추가 확진돼서 4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항공기를 타고 온 사람들 중에 45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45명 중에 1명이 양성 반응이었는데 이 1명은 차드라는 국가를 방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8개국과 또 무관한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8개국만 봉쇄한다든지 지금 그러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차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또 추가적으로 방어해야 되느냐 이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봉쇄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 오미크론이 발생한 게 나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한 것이 오미크론이 유입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입국 제한을 확대를까지도 검토를 해라.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확산세로 갔을 때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뭐 봉쇄 없는 그 극복,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는데 이까지 본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과 이제 이 현재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현재는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진자 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하는 6시 이후에 2인 모임만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없었을 때 없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단계적 조치를 하고 6시 이후에 흔히 말하는 통금이라든지 인원 제한이 있었다라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좀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이제 경고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 대한민국이 진짜로 실제로 모든 국가들처럼 이렇게 봉쇄한다거나 이렇게 나서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 오미크론의 등장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건 미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기본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전파력이 잘 될수록 전파가 잘 될수록 치명률이 낮다. 그것은 우리가 중증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바로 격리가 되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차단이 되죠. 하지만 무증상으로 누군가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전파시키니까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한 경우에 전파가 많이 된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H1N1이라고 불리는 이 신종플루 2009년이요. 사실은 그 독감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렸던 1911년에서 13년 사이에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겠던 그 바이러스의 바로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독감 같은 경우는 60년 주기로 해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미크론이 현재 갖고 있는 32개의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명률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오미크론 이후에 나오는 그 위에 변이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변이에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론적으로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8월 달에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때 막 처음에 들어올 때요. 이런 표현을 했었죠. 치명률은 낮아지고 전파력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특정 군과 고위험군에서는 치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감염에 최적한 반면에 덜 치명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앞으로 2, 3주간 좀 자제하면서 실제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고 얼마큼 회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백신 제조사들은 지금 2, 3개월 내에 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와 얀센사, 메신저 RNA 방식의 모더나 파이자사 모두 다 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 단백질이 인간의 세포로 들어갔을 때 또는 들어가지 못해도 무력하는 것에 들어있거든요. 즉, 이 뾰족뾰족한 친구들을 무력화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연구는 기존 걸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테일러메이드, 즉 재단하듯이 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거의 특성을 바로 분석을 하면 이미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넣고 그것이 상용화 되는데 약 4에서 6주면 되고요. 4에서 6주 후에 긴급 승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안정성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메신저 RNA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부작용이 있지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대응을 추가했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 얀센도 그렇고 모더나 파이자의 메시지 RNA 방식도 바로 6주에서 길게는 12주면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예방접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